모의사가 방침을 바뀌었으니까 때는 이때다죠. 또 마침 김일성이 출장을 가요. 소련으로. 소련으로 출장을 가요. 국내에 김일성이 자리를 비웠어요. 김일성이 북한을 장기간 떠난 그 사이 북한 중앙당 간부들이 모두 모인 8월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에 대한 도전을 실행하기로 계획한 거죠. 반대파들이 똑같이 스탈린 우상화는 안 된다. 스탈린을 김일성으로만 바꾸면 돼요. 똑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인물은 후르시초프에서 윤공흠이라는 당시 북한의 상업상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부총 정도 되는 높은 직급의 윤공흠이라는 상업상이 그날 김일성의 개인 숭배를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서 일갈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말이 됩니까? 혁명이네, 혁명. 자, 그런데 이 시도는 종민 씨 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으면은 지금 김정은이 없었겠죠? 와, 정민 오빠 대단하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실패하냐면 처참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윤공흠 상업상이 본인이 준비했던 원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고를 다 읽어내기도 전에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단상에서 강제로 끌어져서 내려오고 어머, 끌려 내려가요. 소련파랑 연안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설마 김일성이 이게 전체 회의지 않습니까? 조선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우리 발언권까지 막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게 포인트였냐면은 연안파는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는데 무슨 중공업이냐, 돈이 어딨냐. 인민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소련 가가지고 돈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중공업부터 밀고 나가자. 이거를 치고받고 이때 그 8월 종파 사건이 있었던 그때 윤공흠이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배를 굶고 있는데 김일성은 중공업 정책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을 지금 밀어야 됩니다. 하는데 끌려 내려온 거예요. 끌려 내려오는데 다른 연합파가 올라가서 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경공업이다 하는데 또 끌려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숙청된 거야?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 숙청된 걸 느낀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합파끼리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전화선이 끊어져요. 그래.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미 우린 숙청됐다. 더 늦기 전에 도망가자. 기획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군사력인데요. 김일성은 이제 항일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일운동을 같이 했던 그 수장들이 이 사람들이 정규 무력의 핵심 인물들로 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본인의 부하로 다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뭐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놓고 봤을 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후계자가 넘어갈 때도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제일 먼저 넘겨준 게 바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먼저 군을 먼저 준 거죠. 소련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네. 우리가 지원해주고 니들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지금 보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먹고 곱게 보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소련 입장에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연합 대표단이 북한에 찾아옵니다.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뜩하지 않죠. 왜냐하면 소련파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연안파가 그래도 자기들 세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쳐내니까. 근데 당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이고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존재고. 근데 중국군 같은 경우에는 중국군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 통일됐거든요. 그래. 근데 그리고 사실 전쟁 끝난 다음에도 그 억제를 위해서 중국군이 상당 기간 북한에 주둔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의 청을 다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중국과 소련 연합단이 왔잖아요. 왜냐하면 연안파랑 소련파가 축출되고 다 도망갔다. 얘기는 당연히 중국과 소련 귀에 들어오죠. 모욕적이죠. 연안파는 중국에 그럼요. 뿌리를 두고 있고 소련파는 당연히 소련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숙청된 사람들을 보고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에게 강하게 요구는 하나예요. 선 넘었어. 숙청된 애들 다 원래 복귀시켜. 원대 복귀를 명해요. 와.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 중국의 경고니까 안 따를 수가 없었죠. 알았다. 라고 말해놓고 복권 시점을 차일 피일 미룹니다. 그때 김일성이 됐던 핑계가 뭐냐면 야 만주로 도망갔던 애들 안 들어와. 국경 넘어간 애들 안 들어와. 들어오면 내가 복권시켜줄 텐데 얘들 안 온대. 이런 핑계를 대요. 중국과 소련에게 명분을 댄 거죠. 그런데 실상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박헌영 뻔한데 그럼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보복이 두려워서 감히 북한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차이필
시간을 끌다가 김일성이 발톱을 본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본격적으로 8월 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종파 사건으로 김일성이 그렇지. 명명을 해요. 그러면서 반종파 투쟁을 김일성이 시작을 합니다. 반대파들 다 잡아들여. 그래서 반종파 투쟁으로 색출된 종파주의자 세력이 무려 20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이 김일성 반대파 세력 축출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가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